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저의 인생책으로 꼽을 만한 책 한 권 가져왔어요. 사실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책은 인생의 고비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딱 한 권의 책에서만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인생책을 꼽아놓는 책장 한 칸이 주어진다면 그 칸에는 아마 이 책 원싱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목표에 다가가게 하고 생산성을 높여준 책이에요. 아니 대체 원싱이 뭐야? 저는 제목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라는 뜻인가?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이런 뜻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에서 원싱을 도미노에 빗대서 설명한 글을 읽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도미노를 쌓고 있어요. 한 개 한 개 조심조심 도미노를 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에요. 원하는 그림을 크게 그려보세요. 바다를 헤엄치는 커다란 고래도 좋고요. 에펠탑 같은 가고 싶었던 여행지의 랜드마크여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도미노 세계 신기록을 꿈꾸는 마음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농구장을 가득, 축구장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도미노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다행히 상상 속에서 쌓는 도미노는 무너질 염려가 없죠. 자, 다 쌓으셨어요? 이제 도미노를 무너뜨려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할 단 하나의 도미노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아무 도미노나 건드리면 안 돼요. 정말 그럼 대참사가 일어나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손쉽게 건드릴 수 있다고 해서 도미노를 중간부터 쓰러뜨리면 내가 원하는 이 큰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원싱은 이런 거예요. 줄지어 서 있는 이 수많은 도미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러뜨려야 할 단 하나의 도미노, 이 한 개가 쓰러짐으로써 모든 도미노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나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단 한 조각, 이 단 하나의 도미노가 바로 원싱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원싱,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지음, 구세이 옮김, 비즈니스 북스. 도미노 효과. 도미노의 세계 기록을 살펴보면요. 450만 개에 가까운 도미노를 세운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세운 도미노의 연쇄 반응은 총 9만 4천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데요.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일정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의미해요.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도미노도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두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싱에서 말하는 도미노 효과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도미노 하나는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의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가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대요.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들어도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도미노가 높이 5cm에 불과한 작은 도미노이더라도 한 8번째에 가면 거의 90cm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 보세요.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만큼 높아지게 되고요. 23번째 도미노가 에펠탑보다 더 커집니다.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 더 높아지고요.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거예요.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면 돼요.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줄을 맞춰서 세운 다음에 첫 번째 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에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는 우리의 일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요. 매일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까 같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핵심은 오랜 시간입니다. 성공은 연속해서 쌓여요. 단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의심해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이 책에서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을 지적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성공이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일을 크게 벌이면 위험하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 이 거짓말들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거짓말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만들죠. 투두 리스트를 다 적어서 이 중에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모든 일을 다 해나가기 위해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대요.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린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합니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입니다. 할 일 목록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로소 성공 목록이 돼요. 우리 80대 20 법칙, 파레토의 법칙을 알고 있죠? 내가 하는 노력의 20%가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이에요.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80대 20 법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목록 중에서 20%를 남겼다면 또 한 번 그 중에서 20%를 남겨야 해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파레토의 거름망을 계속 적용시키세요.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만큼 투두 리스트를 쓰되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걸러내세요.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걸러내세요.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의 할 일 중 단 하나,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 하나를 찾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을 매우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하나의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멀티태스킹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수많은 뇌과학 연구들이 멀티태스킹의 허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도 하고 책을 읽어요.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또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빠르게 다 처리하기 위해서 2가지, 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죠. 각종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에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저 작업 전환인 거예요.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작업 전환에서 비롯되는 추가 시간은 단순한 작업의 경우 시간이 25% 혹은 그 이하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매우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100% 혹은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연구 결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처음의 작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감각이 떨어지게 된대요. 게다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수술실의 의사가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길 바라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눈을 팔면 큰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해요. 원싱에서 말하는 거짓말 중에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반대로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려면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 습관을 만들기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통제력을 갖추면 돼요.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요. 어떤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힘을 덜 들이고도 일상이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연구 결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운 행동은 더 짧게, 힘든 행동은 더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데는 2달 남짓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습관을 만들 때까지만 나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 돼요. 또 재미있는 지적은 의지력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책에서는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의지력은 마치 배터리 같아서 제때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닳아버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의지력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너무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날들에는 밤늦게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의지력은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이 떨어져요.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해요.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 오전에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력을 갉아먹어요.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 없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원싱에는 재미있는 지적이 하나 더 있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거든요.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래요. 왜냐?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불가능해지죠.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미완성인 채 남겨놓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어선 안 되겠죠. 이때 바로 중심 잡기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즉, 균형을 깨뜨려야 하죠.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일을 크게 벌이면 위험하다는 말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고 한다면 어떤 수준을 택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한계를 크게 정하겠죠. 자신에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싶지 않으니까 닿을 수 있는 천장의 높이를 크게 설정할 거예요. 크게 생각한다는 건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큰 성과를 가능하다고 믿으면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다른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문을 열게 되죠.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해요. 어릴 때는 커다란 찬장에 손을 뻗으면 굉장히 높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내 키가 커지고 나면 찬장에 손을 뻗기가 수월해집니다. 크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큰 목표에 도달할 때쯤이면 아마 당신도 성장해 있을 거예요. 목표가 10이라면 20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잡아보세요.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애쓰게 돼요.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들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집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로드맵이 없잖아요.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해요.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죠.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안합니다. 질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기도 해요. 길게 늘어선 도미노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일들을 피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생의 전략적 나침반과 같아요.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세요. 그럼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작은 초점 질문은 가장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질문이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물론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욕구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이 원싱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동료나 친구들, 가족들에게 나의 원싱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이 원싱을 이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서 그걸 넘어뜨릴 때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도미노나 혹은 이미 쓰러져 있는 긴 도미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 우리 삶의 원싱, 이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단 하나, 이것이 목적의식이고요. 작은 단 하나는 이 목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고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해요. 이게 바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입니다. 책에는 빙산의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빙산이 물에 잠겨있는 가장 아랫부분, 거기에 목적의식이 있고요. 이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이 빙산 위로 고개를 쏙 내밀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생산성은 보이지 않는 이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목적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 원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목적의식을 우선순위로 연결해 봅니다. 목표와 우선순위는 함께 움직입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최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번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의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모든 단계를 차례대로 거쳐야 강력한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씁니다.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오래 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정해두고 독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탁월한 성과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는 꼭 그 시간을 보호해야 해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어기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에 단 하나의 일, 원싱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거예요. 출근해서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세요.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이 단 하나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계획할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서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검토하세요.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도미노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원싱에서는 남다른 성과를 이루는 비결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그저 단 하나, 올바른 단 하나만 하려고 했으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당장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성공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단순합니다. 내가 바로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나의 원싱을 찾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